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서초동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검찰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검찰 내부에선 향후 수사에 동력을 얻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하던 수사를 계속해 나갈 뿐이라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 결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로 옮겨가느냐 여부였는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고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남편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구속이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법원에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만큼 수사의 명분이 생겼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얼마나 더 이루어집니까?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최장 20일까지 구속 상태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상태였던 만큼 이 기간 내에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달 안에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불러서 조사를 한다면 어느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현재 조 전 장관의 신분은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앞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특정 혐의의 혐의자냐 아니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이 정경심 교수가 WFM의 주식을 차명으로 구입한 것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조 전 장관의 자택 컴퓨터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 증명서가 나온 배경 등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에게 직접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밝히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과 동양대에서의 PC 반출 그리고 자택의 하드디스크 교체 등이 증거인멸 우려의 결정적인 장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증거 위조와 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동양대 PC 반출과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그리고 사라진 노트북 등을 결정적인 증거인멸 정황으로 본 겁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노트북을 숨기고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를 만나 노트북이 담긴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당시 정황이 담긴 호텔 CCTV를 토대로 정 교수에게 노트북의 행방을 캐물었지만 정 교수는 노트북이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김 씨와 함께 동양대 PC를 반출하고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이러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설명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법원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밝힌 것은 정 교수 측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이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구속된 뒤에 정경심 교수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건강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그동안 받고 있는 혐의들이 재판 과정에서 해명될 거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에도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아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불공정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재판에서 억울함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거라는 겁니다.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불법적인 투자를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검찰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의심하는 것들도 사실상 공개된 정보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표창장은 위조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 중입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또 건강 등을 이유로 구속 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적부심은 뇌종양 증상 등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10분 정도 면회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검찰은 확실한 범죄 혐의만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수사해야 할 부분들이 더 남아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향후에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더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사모펀드 의혹, 그중에서도 이번 구속영장에 담긴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 WFM 주식을 거래한 혐의입니다. 예. WFM의 2018년 1월 30일자 공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차 전지 음극재 공장을 지을 땅과 그리고 건물을 확보했다는 매우 호재성 공시입니다. 예. 이게 2018년 1월 31일자 공시인데 정 교수는 조범동 씨로부터 이 미공개 정보를 듣고 이 공시가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1월 중에 이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주식은 추적이 어려운 실물 증권으로 받아서 정 교수 동생 집에 보관이 됐는데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WFM 주식을 사들였다.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 WFM 주식 12만여 주를 사들인 돈이 어디서 왔는가 계좌 추적을 해보니까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계좌 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2018년 1월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기입니다. 예.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의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3천만 원 이상 주식은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임기 중에 더 이상 새로운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검찰은 이 백지 신탁 제도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차명으로 실물증권으로 사들여서 동생 집에 보관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검찰은 조국 전 장관도 불러서 조사한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 입장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죠, 아직. 예,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예.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앞서 얘기할 수는 없다 정도의 얘기만 나왔는데요. 예. 그런데 이 공직자윤리법 처벌 규정은 오직 공직자에게만 규정이 됩니다. 그렇죠. 아내가 이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공직자가 이 사실을 공직자인 남편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면은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검찰은.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이 정경심 교수의 WFM 차명 주식 투자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이 필요한 건데 물론 검찰도 조 전 장관의 계좌를 정 교수가 모두 관리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정 교수가 이 WFM 주식 12만 주 가량을 사들일 때 시장가보다 한 주당 2,000원 정도 싸게, 그러니까 총 2억여 원 싸게 주식을 샀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그러면 부분입니다. WFM 주식을 뭐 특혜 매입했다,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조범동 등 이른바 이 작전 세력들이 정 교수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려줬는데 주가 수직 상승 직전에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예. 그런데 가격도 싸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작전 세력들이 왜 정 교수에게 이런 특혜를 제공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건데요. 조범동 등 당시 민정수석 부인에게 대가를 기대하고 사실상의 금전적 이익과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범동 등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조범동 등은 이 주가 조작, 또 우회 상장,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통해 소위 불법 작전을 모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정 업무를 담당했던 민정수석과 직무 관련성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 역시 전 장관이 알았어야 뭐 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알았다는 사실을 지금 뭐 밝혀낼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아직 공개되거나 알려진 내용은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성이 의심된다 할지라도 또 관련성이 의심된다 할지라도 당시 고위 공무원인 이 조 전 장관이 알았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이 조 전 장관을 불러서 이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을 싼 값에 사들인 사실을 알았는지 또 주식 매입 자금으로 조 전 장관 계좌가 이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경심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전혀 모르게 WFM 주식을 사들였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당사자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적폐 판사 탄핵을 외치면서 법원으로 행진했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구속 촉구 집회 현장에선 환호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집회는 새벽 5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님!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침통해했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문제가 날 걸로 생각하고요. 우리 절대로 힘 빠지지 말고 사법부가 다시 이런 농단과 같은 사회자가 예정에 없던 행진을 제안했고 참가자들은 길 건너 서울중앙지법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장소에서 벗어났다며 해산하라고 방송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법원 앞에 있던 구속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구속 촉구 집회가 조금 일찍 마무리됐고 양측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정 교수를 지지하는 참가자들은 새벽 5시 반쯤이 되어서야 해산했습니다. 정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지지와 반대 집회가 진입로 양쪽으로 나뉘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따위 거의 상장이라고! 주질러말지! 예, 윤동주의 사촌 송몽규는 졸업식 날 받은 우등상장을 내리던졌습니다. 친일파 교장에게 상을 받은 것부터 명예롭지 못한 데다가 부상으로는 일본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책을 받았으니 뜨거운 가슴을 가진 청년에게 그러한 상 따위는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에 주어지는 상, 누구나 반길 것이라 생각되지만 거부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가까이는 세월호의 슬픔을 아는 채로 상을 받을 수는 없다면서 연기상을 마다한 배우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에 항의하면서 영광스러운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상장을 거부한 배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세상에 더욱 뚜렷하게 각인이 됐으니 상은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의미가 되었다고나 할까. 그리고 또 하나의 표창장. 그들의 공로는 스스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장관의 낙마를 이끌어낸 일종의 쾌거를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빼앗아 찢고 몸싸움을 벌이고 동료 의원을 감금했던 이들에게는 또 다른 상인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호언이 덧붙여졌죠. 심지어 당원들로부터도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전해진 그들만의 수여식. 지난 여러 계절을 거치면서 실종돼버린 의회 정치와 여러 갈래로 쪼개져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상장을 주고받는 그들의 모습을 단지 편안하게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권위 있는 상을 거부해서 화제가 된 몇몇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역시 프랑스의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거부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수상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영광스러운 상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이란 바라보는 모두가 동의할 때 비로소 권위를 얻게 된다는 의미일 터인데 누군가는 받아서 다른 이들이 불편하고
누군가는 도리어 받지 않아서 찬사를 받는 상. 대체 상이란 무엇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노란 딱지가 굉장히 우리 우파 유튜버를 위축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네, 유튜브 영상에 이런 노란 딱지가 붙으면 해당 영상에 붙는 광고가 제한되고 결국 영상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광고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노란 딱지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보수 유튜버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의원은 유튜브를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노란 딱지를 누가 왜 붙이는 겁니까? 유튜브가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붙입니다. 네. 이 노란 딱지가 붙었다고 해서 영상이 삭제되는 건 아니라서 일단 시청자가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광고가 붙냐 안 붙냐의 문제인데 공개된 기준은 이렇습니다. 폭력적이거나 음란물, 담배나 총기 관련 영상 이런 것들입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내용 같이 사회적으로 좀 의견이 엇갈리는 내용은 민감한 사건, 그중에서도 정치적 분쟁, 더 세부적 기준을 따져보면 논란 소지가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논의 분야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노란 딱지가 정치적인 영상에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노란 딱지 제도가 왜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따져보면 왜 그런지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초에 영국에서 이 나치를 추종하는 유튜브 영상에 영국 정부의 광고가 붙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언론 비판이 이어졌고 광고주들도 우린 이런 종류의 영상에는 광고를 붙이기 싫다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유튜브는 노란 딱지가 붙는 새로운 기준과 AI 기술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붙이기에 적합하지 않은 영상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골라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더라도 지금 노란 딱지가 유독 보수 유튜버들한테만 붙는다 이런 주장은 어때요? 사실이에요? 근거가 없습니다. 네. 온라인에 검색만 해보면요. 이게 내 영상에도 노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영상을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그런 게 꾸준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유튜버 또 심지어 그냥 귀농 생활을 올리고 있는 정치적 색깔과는 관련이 없는 유튜버도 많습니다. 네. 특히 현행 노란 딱지 제도가 정착한 2017년 8월 이미 국내 IT나 게임 분야 유튜버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이미 되어 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등 이 정치 상황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나온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JTBC도 JTBC 뉴스 유튜브 계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 팩트체크 영상도 올라옵니다. 이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해보면 노란 딱지 붙어있는지를 관리자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 팩트체크 영상 중에서도 노란 딱지가 붙어있는 게 덜어 있습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 처남이 세월호 항해사다 이런 가짜뉴스를 검증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영상에도 붙어 있고요. 또 헝가리 유람선 참사 관련 가짜뉴스 검증 또는 강간 미수와 주거 침입이 좀 모호한 그런 상황을 저희가 판례로 검증했던 그 영상에도 이렇게 노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네. 우리 거에는 그러면 노란 딱지를 왜 붙였다고 합니까? 확인을 좀 했습니까? 네, 이유는 유튜브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유튜브가 공개한 기준대로라면 민감한 사건, 참사, 또 성적 학대 관련이라고 분류가 됐을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인공지능으로 먼저 검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보완책으로 다시 분류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조국 전 장관 처남이 세월호 항해사냐 이걸 따져본 그 팩트체크 영상에 관해서 노란 딱지를 떼어달라고 요청을 해봤더니 네. 직접 영상을 확인한 결과 계속 노란 딱지 판정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결과적으로 보면 뭔가 분류 시스템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보수인지 진보인지 이게 기준이 아니라 광고주가 좀 선호하지 않을 만한 내용이 감지된다 싶으면 이 노란 딱지를 붙인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유튜브 부사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 유튜브에 존재하는 자유로운 표현과 또 광고주들이 광고를 시키길 원하는 컨텐츠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이 광고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논란거리가 없는 그런 영상에 네. 자신의 광고가 붙길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영상을 올린 사람이 수익을 내려면 그런 영상들을 올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수 유튜버 탄압이다 또는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런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더 없다면 말 그대로 주장일 뿐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키워드는
50만 원의 행복으로 잡았습니다. 예. 500원은 아니고 50만 원. 예.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번에 조국 장관 문제와 관련 태스크포스에 있던 그 의원들에게 저렇게 표창장을 줬습니다. 예. 봉투도 하나씩 건네는데요. 바로 봉투가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금일봉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상장과 함께 상금을 준 것인데 당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봉 뭐야? 파이팅 열심히 됩니다. 봉투는 좀 뒤로. 봉투는 세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도 의원이십니다. 예. 박상도 의원에게는 3장을 줘라. 표창장이 3장이긴 쉽지 않고 뭐 금일봉을 3장을 줘라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예. 금일봉에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완전히 잔치집 분위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당시 저 봉투에 얼마가 있었는지가 공개가 됐는데 50만 원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글쎄, 뭐 돈이 들어 있어서 분위기가 더 좋았던 건가요? 그렇게 의원들한테 50만 원이 어느 정도 크기의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돈인데요. 예. 그런데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예. 어쨌든 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 장관이 물러났다고 이게 파티까지 할 일이냐라는 얘기인데요. 예.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한국당 지도부는 정신 차리길라고 올렸고요. 예. 조경태 의원은 최고위원입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칫 교만해 보인다. 뭐 금일봉까지 돌린 건 심했다라고 지적했고 예. 강석호 의원도 좀 맥락은 달랐습니다. 거기에 끼지 못한 의원들은 그러니까 표창장과 금일봉을 받지 못한 의원들은 분발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겠지만 섭섭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재호 전 의원의 경우도 더구나 50만 원짜리 상품권까지 줬다니 그러고도 국민들 볼 면목이 있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최고위원들이 이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우리끼리 파티할 일이었냐 자성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예. 참 그렇군요. 예.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적과의 땡큐로 잡았습니다. 예. 적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공지영 작가를 들었는데요. 예. 물론 적이라는 표현이 과도할 수 있지만 정치적 입장은 상당히 반대로 알려져 그렇죠. 예. 있습니다. 먼저 공지영 작가가 트윗을 하나 오늘 올렸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다음에 민주당 지도부가 잘못했다면서 지역에 있는 민주당에 하루 종일 전화하고 문자, 즉 항의 문자를 넣읍시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사퇴도 요구합시다라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글을 바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링크를 같이 걸어놓고 이해찬 사퇴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뭐 좋은 일이겠죠. 우리 함께 동참해요. 공지영 땡큐라고 했습니다. 예. 처음엔 훌륭한 일인 것 같다라고 했다가 좀 표현이 과했는지 고쳤습니다. 예. 뭐 어쨌든 좀 뭐 비아냥의 느낌이 좀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요. 정치적 입장이 전혀 다를 것 같은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셈인데요. 사실 이 사항은 좀 놓고 보면 예.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복잡한 분위기가 좀 엿보입니다. 일부 당원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조 장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또 일부 당원과 여론에서는 민주당이 조국 장관을 너무 두둔했다라는 비판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복잡한 분위기 때문에 오늘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뒤에 민주당에서는 공식 논평 없이 원내대표가 짧은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예, 원내대표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구속영장 발부가 원칙과 달라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한 목소리도 있고요. 예. 오늘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 의원의 경우 이 복잡한 심정을 좀 제대로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지키려 했지만 못 지켰다는 얘기도 하고 또 공정과 정의를 주장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걸 제대로 못한다는 그래서 내로남불로 비춰지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괴로웠다라는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예.